전세 보증금 떼이는 걸 왜 잘못했다고 부르는 거예요. 그냥 거주비 아끼려고 개인 간 채권 투자 개념으로 투자한 건데 집값 하락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발생 똑같은 것 같아. 그걸 왜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. 투자 실패 아니냐. 근데 그게 아닌 게 그 혹시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재산 가치 중에 그 법적으로 그 임차권이 잡혀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기서 문제가 된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전세 1억 내 어디 살고 있으면 제 재산에 임차권이라고 이게 잡혀요. 왜 잡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재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죠.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임차권이고요. 그냥 임차권이랑 채권이 약간 다르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뭐 사람들이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. 임대차 계약을 몰라.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랑 좀 달라요. 채권이랑 전세 주는 거 전세 0% 이윤의 채권이니까 전세 0% 이윤의 채권 뭐 그런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임차권으로 들어가서 약간 달라요. 그 넥슨 분이 뭐 구구절절 써놨는데 역전세 맞은 집주인이 팔아서 갚아주려고 했다. 근데 어차피 안 팔게 되더라도 그 집이 자동으로 넘어가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책 실패죠. 정책 실패인데 사실 정책 실패가 맞아요. 투자 실패보다는 정책 실패가 맞은데 근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집주인과 집 임차인 간의 관계로 몰아가는데 실제로는 정책 실패인 게 왜냐하면 이 전세 세금은 다 양쪽에서 받아간 거잖아요. 전세도 그렇고 뭐 집주인에도 그렇고 그 세금은 다 가져간 다음에 사실 집값이 이렇게 자신의 전세가액보다 낮아지게 정부 정책이 이제 수행되면서 많이들 날아가 버린 거죠. 근데 제일 먼저 잡음이 나온 것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이고요. 그 다음에 원래 더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상가가 나오게 되고 오피스텔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멀쩡한 아파트 뭐 대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이 먼저 이제 자금이 생긴 거고 다른 것들은 아파트 가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부자니까 버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동산 상승기가 오면은 또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.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 실패라고 봐야죠.